이제 남은 게 대선까지 1년이 좀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예, 사실 방금 말씀한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출마 선언 뭐 기정사실이라 본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또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본인이 몸담아야 될 정당을 만들든 네. 아니면 들어가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예.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뭐 당을 하나 만든다고 그쪽에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기존 정당에 윤석열이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쪽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어떤 당이 아니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니면 정치적 동지들, 당원들이 윤석열을 지금 추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편적인 일반 국민이라는 게 전국에 걸쳐있는 그리고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있는 그 다양한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에도 이명박 박근혜 때 많이 실망했고 현재 문재인 정권 4년 들어와서 엄청 실망을 하고 있는 분노하게까지 가까운 지금 국민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윤석열이가 이 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이 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스포츠 팬이나 그 가수 같은 문학의 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저 스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한테 모습, 저 스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 그 자체에 지금 열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 어디 가면은 그게 다 퇴색되고 후보는 마음에 들지만 저 당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지지가 반감될 확률이 크거나 지지를 철회할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저는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근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나에 대해서 열광하는 팬들이 내가 어떤 형태로 무대에 올라가기를 원하냐, 내가 어떤 진영을 꾸며가지고 대선을 치르고 청와대에 가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심도 있게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한 60%가 윤석열을 지지하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10% 미만이 윤석열을 지지하죠. 그런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윤석열 총장이 신당을 만든다 해도 신당으로 당 지지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지, 지금 국민의힘의 민주당에 죽었다 깨도 나는 국민의힘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하는 그런 당성 지지층은 아닙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막판에는 결국 공학적으로 보자면 네.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왔을 경우에 특히 보수 진영에서, 중도나 보수에서 현재는 안철수 후보는 뭐 거의 나오는 분위기고, 예를 들자면요, 그렇다고 윤석열 전 총장도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또 국민의힘에서 또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그러겠죠. 예. 그럴 경우 또 단일화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이겨야 결국은 최종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대권 레이스에 있어서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그런 과정을 거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지금 야권의 전반적인 그 지형을 볼 때.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대로,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면 또 통합된 제1야당에서 후보를 만들고 또 윤석열당 만들고 해서 결국은 후보 단일화, 야권 대통합을 이루겠죠. 본인도 그런 결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신당을 만든다고 예상을 하냐면,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가담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층에서 보기에 참 기존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다 없고, 그래도 정치를 했어도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래도 품격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들어와 있고 또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 있고 뭔가 저 당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바라는 한국의 정당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 이제 구심력이 생기면 기존 정당에서 탈당하고 들어올 국회의원들도 많고 뭐 원에는 더 많을 거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면 윤석열 정당이 기존 야권 정당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국민의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현역 의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의 상당수는 윤석열 신당이 만들면 뭐 얼마나 빨리 들어갈 건지 뭐 얼마나 시차를 두고 입당할 건지 몰라도 나는 상당수는 입당한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윤석열 신당이 어떻게 보면 충청권에 기반을 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말했지만 기반은 전국의 국민입니다. 다만 충청권에 그러면 현역 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보다 왜 윤석열 신당에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냐. 그것은 지역구 주민들이 요구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 총장이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라가 아니라 충청권에서 정치를 하려면 그 다음 국회의원을 나오려면 윤석열 총장에 들어가서 대선을 도와야 장관직이라도 맡을 수 있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에서는 윤석열 정당이 거의 휩쓸게 예상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 레이스 가면은 충청권이 지지 기반이 아니라 전국이 지지 기반이고 제가 전반적인 세대에서 지지한다. 그러니까 양당 정치에 대해서 신물이 난 이제 더 이상 양당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찾지 않고 양당 정치는 종식시켜야 된다. 양당 정치는 없애야 된다. 정말 이제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정당 간에 진영 논리나 맨날 정파 싸움 하는 거 우리 국민들 지긋지긋하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보고 싶은 열망, 그 국민들이 윤석열 당을 만들고 윤석열을 추동한다. 제가 그거를 거의 확신합니다. 많이 느끼시는 거죠. 다니면서 진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제 개인의 그냥 단순한 책상머리에서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아까 요즘 하는 일이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윤석열 신당에서 큰 일을 또 하나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거하고 저는 또 뭐 관련은 현재는 없는 거죠. 말씀한 대로 그런 방향대로 정치의 흐름이 간다라고 하면 내년 대선 참 재밌겠는데요. 굉장히 다이내믹할 겁니다. 내년 대선은. 지금 아까도 우리가 서울시장 이번에 선거에서 처음에는 야권에 별다른 희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니까 조금 관심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세훈 나경원이가 막 하니까 됐어. 그 다음에는 그럼 야권에 누가 후보가 될 거냐? 안철수한테 양보해야 될 거느냐? 그리고 내년에 대선은 우리가 해서 후보 낼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소리야 우리 당에서 후보 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뜨거워지고 국민적 관심이 여기에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 또 단일화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 아슬아슬하게 오세훈 후보가 이겼던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번에 이 역동성, 다이내믹성이 많았거든. 후보 단일화 깨진 거 아니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걷어찬 거 아니야? 물러나야 돼? 별 얘기가 들린 가운데 극적으로 막판에 타결이 됐거든. 지금 이 11개월밖에 안 남았고 지금 후보가 지금 등판도 안 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지금 시기에는 당연히 여야 후보가 누군지 나와야지. 최소한 경선할 사람은 나와 있어요. 근데 윤석열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변화도 많을 거고 굉장히 이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근데 윤석열은 가장 유력한 게 제가 말씀드린 넓게 퍼진 국민의 지지. 근데 이 국민들은 정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SNS로 소통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들이
1인 권력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SNS나 등을 통해서 힘을 합치면 대통령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1인 권력 시대에 사는, SNS에 능하면서 정보가 장관님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보가 평등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국민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서 진짜 이명박 박근혜에 실망하고 문재인에 실망한 사람들이 다음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이 행복한가?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게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는 중간에 힘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중도에 포기할 거다. 이런 여론조사가 더 높이 나오는데 저는 노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윤석열 신당 이른바 그 신당의 모습이 언제쯤 구체적으로 좀 드러날까요? 그거는 제가 그 신당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예상을 하신다면.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금태섭 의원이 내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회동을 하고, 금태섭은 이미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또 검사 생활을 같이 초임을 같은 검찰청에서 1년 차이를 두고 했어요. 또 국회에서도 같이 법사위를 하면서 서로 당은 다르지만 그냥 똑같은 소통을 했어요. 서로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된. 금태섭 의원도 거의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창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좋은 호감을 좀 받았던 금태섭 의원이 자신이 먼저 그 윤석열 우리 자리를 틀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미리 구축하는 거 아닌가, 구축해 주는 거 아닌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제 예상입니다. 전적으로. 금태섭 전 의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도 좀 연이 있나요? 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나 저보다 이제 1년 후배 검사입니다. 제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임했는데 94년도에, 95년도에 금태섭 의원이 1년 후에 같은 청에 취임으로 왔었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이제 이래저래 인연이 있을 거고. 그럼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아까 윤석열 신당을 만들 때 기존의 정치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아는,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대국민 이미지가 좋잖아요.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자기 소신 피고, 그리고 쫓겨난 사람 아니야. 윤석열하고 똑같은 입장이지. 그리고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금태섭 같은 저런 사람은 괜찮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당에 와야 된다는 거죠. 막말하고 맨날 남한테 그 비신사적인 행동하고 그다음에 구설수에 오르고 그랬던 기성정치인이 윤석열 신당에 오면 그거는 아까 제가 말한 윤석열을 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러건 아니야 라고 한다 이거지. 또 일반인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 윤석열 신당이 생기면 아무래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당이 만들어지면 검사 출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권 통합을 하게 되면 국민의 힘이나 이런 정당 출신들은 가급적이면 전면에 나서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넓은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등등 해서 그분들도 억울하겠지만 이제 전면에 나서면 국민들이 또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합류를 안 한다고 또 보장할 수도 그러니까 없잖아요. 합류를 해서 도움을 주더라도 정말 제가 아까 진심 어린 도움을 줘야지. 전면에 나서서 얼굴을 비치는 게 아니라 정말 물밑에서, 무대 밑에서 굳은 일을 하는 것. 조명장치, 조명 비춰주고 무대 밑에서 전기 공급해주고 이러는 사람은 사실 무대에서는 관객들한테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굳은 일을 물밑에서 하는 게 맞다. 제가 그 얘기를 사석에서 합니다. 국민들은 그것도 벌성사납다고 생각하거든. 아무리 윤석열 총장은 좋아하는데 저기 뭐야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또 국민의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다. 또 이제 비슷한 비판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정치야 개인의 자유지만 검찰총장 출신이 대권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정치적인 중립이나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총장 지금 대한민국 이 12회 내년 대선이 있는데 이 객관적 상황이 제1야당의 대권 후보가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고 불과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두고 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제2도시 서울 부산에서 저렇게 패배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제1야당 대권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들의 지지율은 하나도 올라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특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화와 같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이 해야 된다라고 주권자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명분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특수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주권자인 주인인 국민이 윤석열이 대선 나와가지고 저 양당 정치 없애고 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 줄 알았더니 저 문재인 정부 운영하는 사람들 다 엉터리다. 다 거짓말쟁이고 위산덩어리다. 저거 정리해달라. 근데 당신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 당신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걸보다 더 절박한 우리 국가의 과제가 있다. 그래서 당신을 끌어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그룹에서 끌어들이거나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말씀은 결국은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최대한 그 분위기가 물을 읽었을 때 등장을 하시겠네요. 타이밍상으로는. 먼저 나서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뭐 자신의 정치적인 뭐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시기를 결정하고 그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점이 윤석열이가 좋은 점이죠. 내가 그랬잖아요. 손이 굵고 막힘없이 그냥 쑥쑥 그냥 대차게 나가는 그 진실된 용기, 거기에 좋은 점이고, 본인이 지금은 준비가 됐냐 안 됐느냐.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뭐 경제에 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공부가 돼야 될 거고, 복지에 관해서도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 왕복에 대해서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나서야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거고 어느 때 하는 게 불리할 거다. 나는 그거는 고려 안 한다고 보고 자신이 출마 선언을 할 만큼의 대선 후보로서의 이제 극종 언론인을 비롯한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뭐 현안에 대한 질문이나 뭐 설명이 요구될 때 그래도 대선 후보로서 기본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그 공부가 되면은 저는 선언한다고 봅니다.